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폭 올라가지고 93.97포인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달러의 강세는 미국 증시 및 다른 자산들 그리고 비트코인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그 반면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비트코인도 강세를 같이 보였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디커플링 되느냐 커플링 되느냐 일단은 뚜껑을 열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한국 기준으로는 내일 밤 혹은 수요일 새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드디어 비트코인 선물 기반의 ETF 프로시어스 ETF가 거래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ETF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사람들마다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1,486달러, 62,000달러대의 강력한 장벽을 아직까지 허물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간간히 펌핑오는 코인들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이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과 함께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은 어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주봉 기준 역대 최대치 마감을 해주는 것인데요. 61,383달러,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탄생한 후로 가장 높은 가격대의 주봉 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신고가 갱신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예측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월가의 유명 프라이빗 뱅크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글로벌 마켓 전략가는 비트코인 ETF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가격이 더 오르게 될 텐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일단 출시가 되면은 비트코인 ETF로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인데, 이에 따라서 콘텐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 즉 프리미엄 상태가 심화됨에 따라서 매수 차익 거래 수익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현물 가격 상승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자, 과연 ETF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찌그러진 영웅 톰리, 펀드스트레스의 톰리가 비트코인이 ETF 영향을 받아가지고 10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예측한 시간대는 2021년 말까지인데요. 이거 플랜 B 예측과 똑같죠. 플랜 B의 밥상에 슬쩍 숟가락을 얹어보는 톰리, 언제나 미워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모건 크릭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 비트코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폼플리아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기를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역대 최저점에 근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거래소 밖으로 꺼내고 있다. 그러면 거래소 내에서는 매도 압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반면에 모건 크릭 캐피탈의 또 다른 창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마크 유스코는 비트코인이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빠르게 최근에 상승을 했죠. 15일 만에 2주가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40%나 올라왔기 때문에 자, ETF 발표와 함께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간의 반대되는 의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크립토 퀀트의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폼플리아노의 의견을 동의를 하며 비트코인 잠재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거래소에 아직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가격을 상승시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글래스도어드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앙화된 거래소들로 비트코인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거래소로 입금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ETF 출시와 함께 셀더 뉴스가 되면서 이제 좀 매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이 정도 올라온 것은 또 호로록 받아 먹으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찌 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크립토 제레마이라는 분석가가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최고점, 즉 마지막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 펀딩 비율이 지금 중립이며 현물이 비트코인 가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알트코인들은 빠지고 있으며 12시간봉 비트코인 히든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강하게 전고를 뚫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시면은 위아래로 약간의 폭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 선물 거래자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치 비듬을 털듯이, 어깨에 비듬을 털듯이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및 레버리지 거래보다는 현물 거래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언제나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외에 비트코인 단기 분석 같은 경우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희망 회로를 곱빼기로 꽉꽉 돌려주는 테크뎁 분석가, 비트코인 역대 불장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슈퍼메로나 월봉 기준을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2011년도 때 조정받고 3개, 즉 3개월짜리 양봉을 쏟아내면서 이제 전고를 찍었었고,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2달에 걸쳐서 강한 상승을 이뤄냈었던 비트코인.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털고 3개월 연속으로 양봉 쏘면서 고점. 그 다음에 2021년 지금인데, 자, 조정 받았죠. 지금부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쭉쭉 상승하면서 10만 달러를 깰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 이목이 비트코인에 쏠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판테라 캐피탈 CEO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낙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80%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뭐 불장 끝나고 나중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가를 예측한 것인데요.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없어지고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남을 시기하는 인간들에게는 배가 아플 만한 비트코인에 관련된 또 다른 작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브라질의 한 아버지는 이 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4년 전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쁜 딸, 아빠가 비트코인 1개를 선물로 줄게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915달러였었던 비트코인 1개를 사서 딸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존버를 하게 된 것이죠. 뭐 사실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딸과 함께 존버를 해가지고 지금 915달러였었던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4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7천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브라질 기준으로 6만 달러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 아마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은퇴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배려심 깊은 아버지의 선물과 인내를 동반한 존버가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비트코인이 낳은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한 5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존버를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한번 말씀을 전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벡트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주식 상장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아르파, 옥션, 퍼페추얼 프로토콜을 상장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인을 상장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프로.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3개의 알트코인 신탁을 추가로 출시를 했는데요.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Gcash, 스텔라,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해당 알트코인 신탁들은 투자자들이 직접 코인들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진리카가 e스포츠의 파자마 닌자 팀과 파트너십을 맺고 브랜드 홍보에 힘을 더 쓰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크립토닷컴 역시 UFC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CRO 토큰을 거래한 사람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UFC 티켓을 선물로 준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께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PRQ 코인이 이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기술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PRQ 팀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획기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로부터 마케팅 기술 및 컨설팅, 홍보 전문 지식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브랜드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의 레이어2를 개발하고 있는 코인들의 올해 성적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매틱이 지금 좀 잠잠한데 올해 엄청 올랐죠. 8000%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셀러 네트워크 2848%, CTSI 1664% 등등 오른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꽤 오래된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오미세고 같은 경우도 460% 올랐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출시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어떠한 변화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역시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사과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 좋아요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